자, 갑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화재 성장 갑니다. 화재 성장입니다. 화재 성장은 봐라. 화재 성장이라고 해서 건축물, 구획된 건축물 화재 성장은 다르죠, 그죠? 발화, 성장기, 채성기, 아까 얘기했던 감시는 건축물, 구획된 건축물이고, 이런 연소에서 화재 성장인데, 봐라. 두 번째, 연소 속도. 세 번째, 화염 확산 속도. 자,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지, 그죠? 아까 발화는 자동 발화와 인화. 중요하다고 그랬고, 별표 3개라고 그랬고. 자, 연소 속도. 연소 속도의 개념과 영향 요소. 별표 4개. 하나, 둘, 셋, 넷. 화염 확산. V는 TIG분의 로 F예요. 자, 이거 TIG. 얇은 목재. K로 C. 로시 L. 2mm 미만. 아니, 책에 다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는데. 자, 이거. 그 다음에 두꺼운 목재 2mm 이상은 C, K로 C. Q2 플라임에 TIG. 그리고 TS.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화염 확산. 별표 하나, 둘, 셋, 넷. 화염 확산 2개입니다. 상향, 하향. 뭘 가지고 결정해요? 델타 F로 결정하는데 상향은 순풍과 똑같은 거고 하향은 역풍과 동일하다. 순풍은 뭐예요? 하염이 진행되는 방향과 뒤에 빌어주는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다. 역풍은 뭐예요? 하염이 진행되어 오는 방향과 바람이 불어주는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야. 당연히 하염이 잘 진행되지 못하지. 요 관점에서 풀어가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별표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열전달. 열전달 두 가지 형태로 나왔어요. 열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열전달 무차원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차원수 별표 하나, 둘, 셋, 넷. 메커니즘,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커니즘 하나, 둘, 셋. 복사 하나, 둘, 셋, 넷. 정지된 유체,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움직이는 유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그리고 전자파적인 어떤 전자파적인 복사 에너지에 의한 전달에 의한 복사. 이것이 집중적으로 물어봤고요. 저번에는 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전혀 우리가 안 접해봤던 거 물어봤는데 기본적인 거 위주로 준비 잘 해두셔야 되고요. 열전달은 계산 문제로 종종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화재 및 열전달은 끝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쭉 화재 성장 열전달이 쭉 있고요. 그 배우게 될 거고요.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입니다. 가져옵니다. 연소 생성이면 열과 연소가스가 있죠. 연소가스는 이렇게 됩니다. 마, 자, 연. 이렇게 됩니다. 마취성 가스. 자, CO, CO2, HCN 등. 자극성 가스. 염소,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에 오존, 이 등, 이런 것들입니다. 마시게 되면 뭐요? 코, 기도, 폐 이런 쪽에서 자극적인 부분들이 가해지는 거고요. 그다음 마취성 가스 이런 걸 마시게 되면 몸이 마비되는 어떤 증상을 겪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따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부분 연소 가스도 물어보고 이런 거 물어봐요.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연소 생성물 자체가 한 별표 2개고. 근데 연기는 별표가 별표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연기는 연기의 농도 표시법. 요즘 농도 표시법 잘 봐두셔야 돼. 특성. 유동, 연기의 유동, 영양인자와 대체.
그리고 단층화 유효성. 농도 표시법. 네. 일단 감광계수.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램버트 비의 법칙도 알아야 돼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램버트 비의 법칙. 그 다음에 감광계수와 가시도. 별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돼요. 감광계수와 가시도에 관계되는 것들. 그리고 광학밀도. 광학밀도 관계계수는 똑같아요. 그 대신 이거는 뭐예요? 자연녹으로 얘기, 이건 상용녹으로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광학밀도. 암흑도. 감광률. 투과율. 이거 다음에 한번 묶어서 쭉 진행 한번 해줄게요. 예, 램버트 비의 법칙 가지고 있잖아요. 감광계수까지. 그리고 감광계수에서 광학밀도, 그 다음 비광학밀도, 그 다음 암흑도, 감광률, 투과율 한꺼번에 묶고 가서 딱 해드릴게요. 한 20분이면 돼. 근데 저번에 뭐요? 암흑도도 물어봤고, 뭐 감광계수는 뭐 많이 물어봤고, 감광률도 물어봤고요. 비광학밀도는 또 알아야 뭐요? 나중에 발연계수를 알 수 있어요. 발연계수 있잖아요. 뭐요? 방염의 발연계수 400의 의미. 두 번 물어봤잖아요. 자, 어쨌든 이쪽에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 거고. 특정 하, 산, 고, 유, 강이야. 하재 학대의 주역입니다. 고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재 학대 주역이고 산소 결핍을 가지고요. 뭐다고요? 유독성을 가지고 있고 수증기 산 알데히드 광선을 흡수합니다. 가시도를 약화시킵니다. 광선을 흡수해서 가시도를 약화시키고 유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온을 가지고 있고 하재 학대 주역이고 산소를 결핍을 시키죠. 이거 써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민하셔야 돼. 이것을 하나 외우고 이거 어떻게 아니 하재가 나면 연기는 당연히 나는 거. 연기의 특성이에요. 써볼 때가 많은 거야.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유동 영양인자, 공, 부, 피, 가, 바, 굴. 대책은요? 대책, 구, 가, 추, 배, 강, 희, 수, 기, 공. 공조, 부력, 피스톤 디펙트, 가스의 팽창, 바람의 효과, 굴뚝 효과. 아, 교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당연히 많이 해서 옛날 그렇게 외웠으니까요. 그리고 구획, 방허 구획, 방연 구획, 가압, 우리 부속실 제전 설비, 축연, 배출, 배연, 연기 강화 방지, 연기 희석. 연기의 강화 방지 희석은 어디에 있어요? 거실 제전 설비. 배연은 뭐요? 배연창.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연기는 또 제어될 수 있고요. 공조기, 여기도 공조기 있는데 공조기에서 공조기와 제어 설비를 겸용하잖아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관리하면 연기를 확산시키고 잘 관리하면 뭐요?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야.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별표 하나, 둘, 셋, 3개 반.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이거. 이런 나오지는 한 번인가 나왔는데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써볼 때가 많은 거야. 하재가 나면 연기가 나는 거, 연기가 나면 연기 특성을 이야기해 줄 때인데 써볼 때가 많은 거야. 숲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많은 기술사에 있잖아요. 내가 한 문제 외웠어. 그죠? 내가 300문제를 외웠어. 그 300문제를 여기를 그 셀을 가져와서 어떤 한 문제를 적을 때 뭐예요? 여기에 가져올까?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숲을 봐라 라는 말도 거기에 있는 거고 숲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학문들이 있잖아요. 넓게 보이고 가져올 게 많아져요. 플렉시블 해주고 자
단층화인데 이걸 약간 응용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층화가 뭐예요? 연기가 올라가다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단층화. 여기는 청정 공기. 원래 연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거야. 그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 층고가 높든지. 요즘 그런 건축물 많잖아요. 여러분 구청 가보세요. 시청 가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KTX 타려고 가보십시오. 굉장히 높은 데가 많아요. 왜요?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기 위해서 있잖아요. 건축물의 어떤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요. 가열물이 작아. 가열물이 작으면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으면 부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 시험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저온 연기, 고온 연기의 유동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온은 뭐예요? 단층화가 생기는. 이런 뭐예요? 단층화가 생긴다. 야. 이런 뭐예요? 고온 연기는 뭐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뭐예요? 부력을 크게 만들어내잖아. 부력을 크게 만들어내는 게 두 가지네. 상층부로 연소 확대를 가져오고 인접구역으로 연소 확대 더 많은 연소 확대를 가져오지, 그죠? 두 가지 문제네.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단층화는 무슨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가 있어? 감지기에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 동작을 안 하진 않는데. 그럼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특수 감지기를 써서 뭐예요? 감지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설비 뭐예요? 속동이용을 쓰든지 아니면 특수 감지기를 이용한 스프링클러 설비를 써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고온 연기는 어떻게 돼요? 하재 확산을 가져오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디 가야 돼요? 건축물 하재에서 우리 하재 확산 두 가지가 있었죠. 상층부로 연소 확대, 인접구역으로 연소 확대. 그것만 물어보면 그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야. 가져와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유기적으로 있잖아요. 한 곳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연소공학을 배우는데 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 건축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틀에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플렉시블을 해야 되고요. 유해성이에요.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생리적 수증기산 알데히드, 시각적으로 광선 흡수, 심리적으로 뭐요? 패닉 현상이 발생하죠.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치 앞에 안 보이게 되는데. 자, 연기는 시험의 구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이상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스택 이펙트, 피스톤 이펙트. 자, 봐요. 하나, 둘. 손중환님, 별표 몇 개 해야 돼? 5개요? 야, 그래도 내 마음하고 똑같으네. 원래 더 주고 싶은데 어찌 더 줄 수가 없어요. 피스톤 이펙트. 시험이 79회 100회 나왔을 거예요. 지금 129회야.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왔다. 피스톤 이펙트 이때 나왔을 때요. 대구 지하철 하지 때문에 생겼어요. 자, 그리고 나왔어요. 100회 때. 지금 129회예요. 나올 때 됐다. 별표 3개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스택 이펙트와 피스톤 이펙트를 또 응용해서 물어봤죠. 초고층 건축물에서 승강기에서 연기의 유동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아니, 문제 굉장히 좋은 거야. 지금 초고층 건축물 많아지고 있잖아요. 일반 우리 이게 얼마짜리예요? 속도가 분당 60m야. 1초당 1m에서 움직이잖아요. 롯데월드타워는 얼마예요? 540m야. 분당. 1초에 9m, 10m로 움직이죠. 초고속으로 움직이죠.
그게 승강기에 연기 유동에 대해서 물어봤어. 최현님은 어떻게 적을 거야? 핵심은 이 두 가지야. 이거는 뭐예요? 자연 기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기 이동이고, 이거는 인공적인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연기 확산이죠. 맞나요? 스택 이펙트는 델타 P는요, 3460H에 P 아웃분의 1, T 인분의 1. 그러니까 내 외부의 온도 차와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생기는 부력이야. 기류의 압력차 때문에 생기는 기류야. 이거는 뭐예요? 승강기가 움직여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에서 승강로에서 화재 확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책도 이 두 가지 관점이 나와야 돼. 가져올 수 있겠나요?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에 보면 숲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지. 응용해서 시험이 많이. 굉장히 중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고층이 많아지고 있어. 승강기 속도로 빨라지고 있어. 여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큰 고민이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렇게 뭐요? 이거 자체만이라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스택 이펙트는 어떤 형식으로 나왔냐면요. 스택 이펙트를 대책을 건축적인 의미에서, 서방적인 의미에서, 기계적인 의미에서 설명하십시오. 대책을 세워가십시오. 3번 물어봤어요. 최근에 그 문제가 나왔었고,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노멀 스택 이펙트, 일반적인 스택 이펙트와 리버스 스택 이펙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리버스, 반대, 역연돌 효과는 뭐냐? 일반적인 연돌 효과와 역연돌 효과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실내의 난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압력 변화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우리 압력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난방을 하든지 화재가 나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내부 온도로 높아지는 거고,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델타 P는 어떻게 돼요? 3460H T 아웃분의 T 인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내 난방을 했어. 그리고 실내 화재가 났어요. 난방을 하든 뭐요? 화재가 났든 이것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이것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일반 노멀 스틱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죠. 노멀 스틱 이펙트는 뭐예요? 숭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층부는 뭐예요? 이 하층부는 마이너스 압이 발생하고요. 상층부는 플러스 압이 발생하거든. 마이너스 압이 되니까 외부에서 기류가 들어오고, 이게 플러스 압력이니까 외부 기류가 나가잖아요. 그 압력 변화를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성대. 그리고 보세요. 스모크 로깅, 플러그 홀링. 이거 별표 하나, 둘, 세 개 나왔어요. 스모크 로깅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어요. 스모크 로깅, 플러그 홀링. 스모크 로깅, 스프링쿨러 설비에 의해서 연기 교란이 생긴 거야. 자, 보세요. 화재가 나서 연기가 있어.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뭐요? 연기 교란이 생겨서 이 사람 호흡기까지 연기가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플러그 홀링은 여기에 연기를 빼주는 배연 설비가 팬의 용량이 크고 이 연기의 양이 작을 때 갑자기 빨려 나감으로 해서 뭐예요? 이 연기의 교란이 발생해서 여기까지 사람 호흡기까지 연기가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플러그 홀링, 스모크 로깅. 스프링쿨러 설비에 의해서 연기 교란. 연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쿨러 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연기 교란이 있지. 내 호흡까지 연기가 들어오지. 그럼 피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하는 건 뭐예요? 소화 활동을, 소방대원들은 소화 활동하기 어려워지겠지. 그리고 이게 팬이 빠져나가는데 팬이 너무 강력하게 빠져나가니까 연기는 양은 작고 연기 교란이 있어지죠. 그 연기 교란을 위해서 소화 활동이나 피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회는 용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는 용량을 어떻게 구해요? 면적으로 구하죠. 제한 설비 거실려면 면적으로 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능 위주 소방 설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 따른 회는 용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연물의 양에 따른 회는 용량을 선정해야 된다. 인 거죠. 일률적으로 면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축물은 가연물이 많고 어떤 건물은 가연물이 작으니까요.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분배를 하고 배기를 분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배연창. 같이 넣어뒀습니다. 배연창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배연창은 뭘 물어봤냐면요. 배연창의 작동 메커니즘 한 문제 딱 물어보고 설치 대상, 설치 기준, 면적에 대한 설치 기준. 전부 다 법입니다. 대상, 설치 기준, 그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면적에 따른 설치 기준. 이렇게 물어봤어요. 120회 정도가 마지막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배연창을. 이것부터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연수는 끝났어요. 자, 대책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발화였잖아요. 에너지 조건과 물질 조건이었습니다. 대책은 뭐예요? 제거, 희석, 질식, 개념이죠. 이 벗어나게 하는 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냉각이죠. 이게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차갑게 하는 거. 냉각. 냉각, 질식, 희석. 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배웠던 게 이거잖아요. 이 대책은 뭐예요?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야. 연소 범위를 벗어나게 하고 에너지를 작게 하고. 그걸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에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연소의 사회소 관점에서 연소 사회소 가산점 열에 따라 뭐예요? 가산점 열에 따라서 대책을 설명하십시오. 가염을 뭐예요? 제거. 희석. 산소는 뭐예요? 질식. 점화은 뭐예요? 냉각. 연쇄 반응은 뭐예요? 부촉매. 별표 1개, 2개. 특히 연쇄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과 연쇄 반응의 대책에 대한 부분 부침의 소화를 갖다가 분해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별표 3개. 나머지는 별표 하나씩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K급 화재다. K급 화재 두 번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봐요. 이 문제 봐. K급 화재에 대해서 설명하죠. K급 화재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왔어요. 그리고 128회입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K급 화재를 두 번 물어봤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물어보다가 어떻게 돼요? K급하고 스프레스 화재 물어. 스프레스가 뭐냐면 기름이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면 뭐요? 기름이 튀잖아요. 기름이 튀면서 화재가 확대돼가는 화재 패턴을 얘기하는 거야. 이야, K급 화재를 물어보고 화재 조사에 있는 화재 패턴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부러 끌어온 거야. K급 화재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갔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지? 다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상업용 주방에서 조리시설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상업용, 우리가
우리가 그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요. 주거용 예 소화 장치가 따로 있잖아요. 자동 소화 장치 따로 있잖아요. 그죠? 주거용은 뭐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상업용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호텔, 백화점, 주방이 많은 데 있잖아요. 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K급을 기준으로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K급 하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일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식, 중식, 한식, 수도 없는 뭐예요?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 덕트로 연결되어 있고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K급 소화만 K급만 얘기해서 점수 별로 안 나왔어요. K급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K급에 대한 부분들과 이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후드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우리 K급만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그려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한국가재보험협회에서 이태구 유명한 그 쓴소리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 하도 이야기 많아가지고요. 이태구 씨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국가재보험협회에. 그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법을 좀 개선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K급 화재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동 예방 장치가 있어요. 온도계, 제어반, 그리고 뭐예요? 차단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디에 많이 다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후드 필터 다 관리를 하잖아요. 후드 필터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잘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드 필터도 일정 기간 동안 교체해줘야 되고요. 이 덕트도 뭐예요? 사실 이 기름이 유증기가 돼가지고 부착되어 있는 거는요. 발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화재 확산을 가져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K급만 적어주면 10점 중에 한 5점? 4점? 정도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걸 전반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업용 조망 조리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재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전돼 왔어요. 발전돼 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문제 트렌드를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 트렌드는 하나 툭 던지는 게 아닌 거야. 묶어서 종합 세트로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저기가 뭐냐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을 거예요.